언박싱입니다. 페덱스나 해외에서 이렇게 주문한 것들이 오면은 떨리더라고요. 혹시 뭐 이상한 거 들어있을까봐. 여러 가지 액세서리들의 진심인 브랜드가 인스타 360이죠. 그래서 몇 가지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프로텍터도 준비해봤고, 멀티 마운트, 멀티 마운트도.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 인스타 360 에이스 프로 2입니다. 좀 전에 소개해드렸던 것들 한 곳에 놓으니까 대충 이런 그림이 나오네요. 비닐부터 제거하고요. 이 비닐 뜯을 때가 제일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인스타 360 프로 2라고 되어 있고요. 플립 타입의 이 화면이 다른 액션 캠들에 비해서 확실히 사용하기 편리합니다. 대략적인 특성들은 측면에 위치하고 있고요. 화각이 넓어졌다는 것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열어볼까요? 이렇게 열리는 방식이고, 열어보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본체 있고요. 아래쪽에 몇 가지 필요한 액세서리들, 그 퀵 릴리스 마운트 같은 경우는 조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있고요. 아마 이 부분이 이 윈드 커버 같습니다. 윈드 커버 이쪽에 장착이 되는데 뺐다 꼈다 할 수 있거든요. 탈부착이 굉장히 쉽게 되어 있어서 그렇게 되어 있고요. 한번 꺼내볼까요? 딱 보니까 이 렌즈 커버 부분이 기존의 360 대비 여기 꺾어지는 부분, 테두리 부분에 각이 하나 더 생긴 것 같아요. 사각에서 팔각으로 바뀐 것처럼 보이고요. 윈드 커터는 실제로 보니까 되게 견고합니다. 두께는 아무래도 조금 도톰해 보이는데 그 부분은 이 플립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화각이 조금 아쉬웠었는데 화각이 굉장히 좋아졌고, 기존부터 뒤쪽 모니터 같은 경우는 이 플립업을 했을 때에 또렷하게 보이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은 여전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측면에도 보면 이 끝부분이 기존 대비 살짝 아래쪽으로 좀 넓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열었다 닫았다 할 때도 조금 더 부드러워진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 신경 많이 썼고요. 여기도 형상이 조금 바뀌었거든요. 양쪽 측면 모두 다 형상이 좀 바뀌었고, 지금 제가 한 손으로 카메라 들고 한 손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도 여기가 약간 빡빡하게 이렇게 딱 마무리가 되면서 살짝 열리는데, 이런 부분들도 신경 많이 썼습니다. 배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 들어가 있고요. 참고로 1650mAh에서 1800mAh로 그 부분도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네. 외관에서 그 정도. 그다음 요 끝부분 여기도 바뀌었어요. 살짝 요 끝에도 형상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여기는 매뉴얼하고요. 이 커버 요 끝부분에 붙는 요 커버 하나 있고, USB-C 타입으로 단자 들어갑니다. 방습제도 있고요. 전원 한번 켜볼게요. 아마 랭귀지 선택부터 나오겠죠. 영어로 해도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았던 것 같은데 간단하거든요. 한국어 선택을 저는 하고요. 화면 넘겨보면 그 카메라 활성화 하려면 처음에 활성화할 때는 최근에 나온 다른 브랜드들과 마찬가지로 이 앱을 깔아가지고 거기에서 연동을 해서 넘겨야지 제대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기기에서 연결 허용하라고 했거든요. 이렇게 연결을 허용하면 와이파이로 연결이 되고요. 화면은 꺼졌습니다. 연결을 누르면 이쪽에서 기기 활성화. 지금 기기 활성화까지 진행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연동해서 사용을 할 수도 있지만 이제 본체에서 여러 가지 기능들 사용을 한번 해볼게요. 은근히 또 이런데 스티커 이렇게 제거할 때 그 쾌감 같은 게 있죠. 이런 것도 이렇게 보호대 같은 거 다 벗겨주면 뭔가 좀 느낌이 있습니다. 기본 세팅 자체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모드 설정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뭐 대부분 오토로 두고 있는데 퀵 캡처 같은 것들, 그 로켓 모양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설정해 놓으면 조금 더 편리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저는 4K 30프레임 주로 많이 찍는데요. 8K 30프레임까지 지원을 해줍니다. 기존 모델이 제 기억에 8K
25프레임이었던가요? 거기까지 지원을 했는데 이 부분도 조금 개선된 대표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스와프하는 기능은 위에서 아래로 이 로켓 모양 클릭하면은 이 퀵캡처 사용할 수가 있고요. 슈터 버튼으로 전원 연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화면 잠금이나 그리드 같은 것들은 저는 켜놓고 사용하는 편이거든요. 화면 잠금은 사용하지 않고요. 그리고 여기 물안경 모양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수중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인데 저는 뭐 요 기능은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튼 기존의 10m에서 12m까지 별도의 하우징 없이 이 기기 자체로 사용할 수 있는 점도 분명한 장점입니다. 수중 모드 지원하면은 이 화면 울렁거림 같은 게 조금 있다라는 리뷰도 있고요. 또 물속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할 때 약간의 어색한 느낌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저는 그리드는 무조건 켜고 합니다. 왜냐면 좌우 폭이라든가 수평 수직에 좀 개인적으로 민감한 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켜고 사용을 합니다. 음성으로도 명령해서 뭐 이 녹화 같은 거 할 수도 있는데요. 저는 이 부분은 잘 사용하지 않고요. 카메라의 일반적인 정보들, 전원 오프 충전 설정 같은 것들, 예약 모드, 타임 코드, 와이파이 설정, 기타 여러 가지 것들을 이 설정 안에서 세부적으로 다 할 수가 있고요. 밝기는 이 상태에서 그냥 바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장시간 촬영해도 이 발열이 아주 낮은 수준이었는데요. 제가 사용했던, 뭐 지금까지 사용했던 액션캠 보면 고프로 썼고요. 소니 액션캠을 주로 많이 사용을 했고, 최근에는 DJI의 액션 5 프로, 그걸 사용을 했는데 약간 비슷하죠? 근데 이거 이제 플립 기능이 이렇게 있어서 그 셀카 찍으시는 분들한테는 이 기능이 되게 좋거든요. 이렇게 딱 하면 이 기능이 참 좋습니다. 이 기능 잘 사용하면은 이 브이로그 촬영하시는 분들한테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측면에서 봤을 때 견고한 느낌 같은 것들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잘 만들었죠. 흔들림 같은 것들도 빡빡하게 잘 돼 있어서 뭐 쓸데없는 잡음 같은 것들도 들리지 않고요. 자동으로 이 메뉴 구성이 바뀌죠. 사용하기 편리하게. 지금까지 제가 사용했던 세 가지 액션캠인데요. 초창기에 소니 액션캠 정말 잘 썼습니다. 잘 썼는데 치명적인 단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짜증났던 거는 발열 문제. 4K 30프레임 촬영은 가능한데 그렇게 찍게 되면은 한 20분, 25분 정도 되면은 그냥 꺼집니다. 버티질 못해요. 배터리가 안에 이 충전 양이 적어서 사용이 더 이상 안 되는 게 아니고 발열 때문에 그냥 꺼졌습니다. 그거에 비하면 비교적 최근에 구입을 했는데요. DJI 액션 5 프로 같은 경우는 발열도 크지 않고 되게 비슷하죠, 어떻게 보면. 인스타 360 에이스 프로 2보다는 조금 작은데 같이 있으면 굉장히 비슷한 면이 많습니다. 이렇게 아마 작은 부분은 이 자체 수음 같은 경우는 확실히 인스타 360이 이 DJI 액션 5 프로보다 좋았던 것 같아요. 그거보다 더 좋았고 렌즈도 또 이건 라이카잖아요. 라이카 렌즈고 앞쪽에 요 부분이 윈드커터 같은 경우가 그냥 이 상태로도 별도의 데디캣 같은 거 연결하지 않아도 바람 소리가 되게 잘 제어가 됩니다. 그래서 어지간한 바람, 제가 촬영하는 주로 이제 시승기 많이 촬영하는데 자동차 내외관 찍거나 야외에서 찍을 때에도 이 자체로 그냥 핸들드에서 찍어도 유연하게 반응을 해주고 편하게 찍을 수가 있었습니다. 8K 30프레임은 유일하고요. 고프로 최근 거 해봐야 뭐 5.3K 30프레임 정도인데 8K는 유일하고 액션 5 프로 같은 경우는 4K만 지원을 하니까 요 두 개만 비교를 해보더라도 확연하게 차이가 나죠. 물론 여기도 4K가 지원을 합니다만은 너무 짧은 시간만 지원해주고요. 발열을 놓고 보면 이거는 진짜 발열이 안 좋고요. 가장 좋습니다. 배터리 잔량이 다 됐기 때문에 충전 잔량이 부족해서 꺼지지 발열로 인해서 경고가 들어오면서 절대 꺼지진 않았습니다. 한 2시간 정도, 1시간 50분, 2시간 10분 그 사이 왔다 갔다 하면서 촬영할 수가 있었고요. 단점도 몇 가지 있었는데요. 프로세스 이미지 처리에 있어서 주변 배경색이 변하거나 하면은 이 화벨이라고 그러죠. 화이트 밸런스가 약간 깨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요거는 이제 저처럼 좀 이 촬영에 민감해서 원본을 가지고 편집하는 분들은 느끼실 것 같은데 화면에서는 크게 느껴지진 않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차량이 움직이면서 촬영을 하니까 순광이랑 역광이 반복되고 빛을 받는 이 각도가 좌측, 우측 또는 역광, 순광 막 이렇게 계속 바뀌니까 그런 데서 약간 좀 인위적인 화면의 어색함? 저는 느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었고요. 그리고 순광에서는 괜찮았는데 역광 상황에서는 약간 흐릿한 느낌도 간헐적으로 느껴지긴 했습니다. 그리고 요럴 때에는 그 느낌적인 느낌인데 최소 촬영 거리도 좀 줄어드는 듯한 그런 느낌이 살짝 있었고요. 일단 소니로 촬영한 화면인데요. 예, 이제 버전이 조금 오래되긴 했는데 날이 밝을 때 주변에 이 빛 밝기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을 했어요. 그래서 화면이 조금 이그러지는 부분도 있었고 화각도 차량에 따라서 다양하게 화각을 좀 잡아줬으면 좋겠는데 화각이 극히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는 좀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4K 30프레임으로 촬영을 하게 되면 발열이 너무 심해가지고 연속 촬영에 제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막 차를 중간에 세우고 에어컨으로 배터리 식혔다가 아니면 배터리 교환하고 카메라 자체에 열 받은 거 식혔다가 다시 촬영하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 그리고 저조도에서 정말 제가 더 격한 표현을 쓰고 싶은데 저조도에서 정말 안 좋았어요. 그래서 이 상태로 뭐 헤드램프라든가 야간에 주행하는 것도 저는 참 많이 이 별도 콘텐츠로 다루고 있는데 그런 거 다룰 때 아쉬운 점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순정 액세서리 보면 인사 360은 뭐 이 정도인데 소니도 사실 뭐 소니 브랜드 자체에서 나오는 액세서리들도 많이 있지만 확장성이 없는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고프로나 뭐 DJI 액션 그리고 지금 인스타 360 에이스 프로 같은 경우는 비슷한 형태의 마운트를 갖추고 있어서 그런 뭐 기기들하고 비교를 해보면 확장성에서는 조금 아쉬움이 있었죠. DJI 액션 5 프로인데요. 가장 최근에 산 모델이기도 하고 기존의 소니랑 비교를 해보면 확실히 화각도 넓고 저조도에서 안정감 같은 것들도 좋고 만족도가 좋았습니다. 확장성 같은 경우도 뭐 액세서리들 여러 가지 고프로랑 호환되는 부분도 있기도 하고 또 DJI의 가장 큰 장점은 무선 마이크가 블루투스로 연동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 자체 하나로 별도의 선 연결 없이 두 개 뭐 연결하기도 하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좋았고요. 무선 리모컨도 역시 순정으로 있어서 메이커 측에서 정품으로 나온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호환성이 좋았습니다. 기존 소니에 비교하면 역광 상황에서도 비교적 좀 자연스러웠는데요. 색감이 뭔가 좀 아쉽지 않나 막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좀 했었습니다. 화각도 기존에 비해서 많이 좋아졌고요. 주간뿐만 아니고 야간에서도 기존의 소니 액션캠을 사용했기 때문에 만족도가 나름 높았습니다. 인스타 360 에이스 프로 2인데요. 일단 야간에 이 저조도에서 주행을 할 때 화질에 뭉개지거나 깨지거나 이 그 노이즈 같은 것들이 가장 적게 끼는 것 같아서 화질 자체가 만족스러웠고요. 메가나 울트라로 화각을 바꾸게 되면은 정말 제가 운전하는 듯한 느낌을 더 실감나게 해줘서 그 부분이 가장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리고 핸들드로 촬영을 할 때 앉았다가 이렇게 일어나면서 차량 외관을 촬영할 때도 마치 제가 이 짐벌을 사용할 때의 그 부드러운 느낌, 흔들림 없이 부드럽게 이렇게 연결되는 그런 느낌들을 받을 수가 있어서 그 부분도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는 저 같은 경우는 이 무선 마이크 연결해서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외관 찍을 때 주변에 바람 많이 불면은 또 막 여러 가지 기기 연결하고 하면 되게 불편한 점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거 연결하지 않고도 바로바로 할 수 있어서 그 부분도 참 사용하기에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관, 실내, 주행, 영상 이 하나로 그냥 뭐 핸들드에서 마운트만 조금 바꿔가면서 찍으면 얼마든지 편하게 촬영할 수가 있었고요. 주행할 때 역광이나 순광이나 좌우 측면에서 빛이 강하게 내려 쬐더라도 그에 걸맞게 알아서 잘 이 밸런스 같은 거 잡아주고 이 화질의 저하 없이 노이즈 같은 것들도 억제력이 좋은 편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참 좋았습니다. 네, 리뷰 정리해 보겠습니다. 요약하면 일단 마이크 수음이 이 자체로도 너무 좋고요. 윈드커터는 탈부착도 용이하고 바람이 불어도 이 자체 마이크로 충분히 잡음을 잘 잡아줘서 이게 가장 저는 좋았던 것 같고요. 저는 잘 사용하지 않지만 어쨌든 10m에서 12m까지 별도 하우징 없이 방수 기능 지원해주고 수중에서 또 그렇게 화질이 좋다라고 하는데 저는 여행이나 이 다이빙하는 스쿠버 하는 유튜버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관련된 영상들 참고해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로고 컬러 프로파일 지원하는데 글쎄요 뭐 여러 가지 지원해주면 좋죠. 근데 저는 후보정 할 정도의 이 스킬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까지 좋다라는 건 느끼지 못했고요. 마이크를 한 번 더 얘기하면 이제 목소리 캐치하는 부분들도 참 뭐라 그럴까요? 깨끗하고
좀 정확하게 잡는다고 그럴까요? 그런 느낌들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인스타 360은 예,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액세서리 어마어마하거든요. 제가 더 진짜 지갑이 얇아지기 때문에 더 이상 구입을 못 했는데 이렇게 이 정품 액세서리들이 너무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기 때문에 이 부분도 분명한 강점이 됩니다. 그리고 기존에 인스타 360 사용하셨던 분들도 업그레이드 에이스 프로 2로 업그레이드를 하셔도 기존 배터리 그대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안쪽에 용량 차이는 나지만은요. 그리고 신형 배터리 성능이 확실히 좋아지긴 했는데 뭐 기존 배터리까지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은 유저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단점, 아주 좋은 확장성이나 이 연결성이 좋다고 그럴까요? 호환성이 좋다고 그럴까요? 예, 그런 부분들에서 분명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인스타 360 에이스 프로 2 모델을 리뷰해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